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오늘 시장만 오늘 시장이 끝났으니까 내일 하루만 있으면 바로 설 연휴가 시작되네요. 우선 내일 또 방송을 올릴지 모르니까 먼저 미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먼 길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 계신다면 안전운전 하셔서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랄게요. 자, 다들 행복한 설 연휴 되십시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설 연휴 전 주식을 채우기보단 관망하면서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I와 로봇의 섹터는 이제 옥석 가리기에 돌입했다라고 저는 봐지고 차라리 대장주의 급락을 기다리며 다음 기회를 또한 노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보다 강한 섹터가 최근에 많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설 연휴 동안 공부 많이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 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장 보면은 미 증시가 어젯밤 비교적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였죠. 특히 다우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8%, 그리고 둘 다 정강 후약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꽤 하락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0.5%, 0.6%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장만 놓고 보면, 지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강했고 좋았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옆 나라인 니케이는 또 1.4% 하락을 또 보이는 등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이런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영향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재 미증시와 S&P 500, 나스닥 등이 생각보다 위치가 별로인 것 같아서 차라리 연휴 전에는 포트를 비우라는 말이 아니라 주식을 구태여 사서 넘어갈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일단 미증시 보면은 둘 다 전강 후 약으로 끝났죠. 사실 이렇게 끝나면은 하락폭도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 있고, 섹터로 봐도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랑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시총 상위가 일단은 지수를 떠받든 영향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좀 밀렸어도 나머지 엔터미디어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간밤 미증시의 상황이 썩 좋지 못했는데 장 초반 테슬라의 6% 상승에 힘입어 상승 출발하였고 상승하였고 죄송합니다. 상승 힘입어서 상승을 했는데 사실 그때 이미 경제 지표인 PPI와 소비자 지출 지표가 좀 나왔는데 전부 다 감소로 나왔죠. 이런 부분이 초반에는 호재로 시장에 인식이 되기도 했다라는 게 저는 약간의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즉 지금부터는 배드 이스 배드로 작용하는 시장이고 이게 이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부각이 되면서 정강 후약으로 마감이 됐죠. 미국은 소비의 국가입니다. GDP가 돌아가는 게 3분의 2가 소비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소비가 꺾이고 있다라는 것은 미 증시만 놓고 본다면 썩 좋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국내 증시의 경우 그나마 전일까지 2일 조정을 받고 금일 개파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지라 반등을 해주었다라고 보이며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은 5천억의 순매수에 힘입어 어찌어찌 반등을 해주었는데 종목군들로만 보면 썩 저는 마음에 드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뽑아놓고 매매했던 종목은 상당히 나쁜 흐름이 아니어서 다 괜찮았는데 개인들이 좋아하는 섹터가 그닥 좋지 않았죠. 오늘 보면 사실 코스닥도 외국인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800억, 900억 가까이 팔았었는데 오후장에 이 선물 매수와 코스피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도 같이 사들이면서 일단 지수만 반등을 좀 시켜놓은 거라 일단 내일장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연초 이후 여러분들 시장의 질이 많이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기존 주도주들은 재미가 없고
기존 지수보다 강했던 섹터는 반등도 약하고, 그러나 연말부터 시장 대비 강했던 섹터는 지수보다 강했던 섹터와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월등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는 점,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져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러한 섹터와 종목을 찾고 그 안에서 투자하던, 스윙이던, 단기 매매던, 트레이딩이던, 스캘핑을 하기 위함이겠죠. 즉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게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절대 하루 아침에 되지 않고 매일매일 시장을 떠나지 않고 관찰하고 공부해야만 그게 뼈에 인이 박혀야 가능하겠죠. 연휴 기간 저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되돌아보면서 시장을 정리를 해볼 계획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연휴 기간에 또 시간이 있잖아요. 또 공부를 하시면서, 어차피 우리가 주식 시장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공부라는 게 이제 방향이 중요한데요. 뭐 거시적인 부분에서부터 미시로, 그리고 지금 현재 움직이는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분석,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 발굴까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매일같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회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카페에서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AI와 로봇 섹터는 최근 매일같이 호재가 물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관련 종목들의 수가 또 엄청 늘어났죠. 양 섹터 합쳐서 어림잡아 30개 이상 훨씬 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젠 말 그대로 섹터 과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장주만 살아남는 구조로 바뀔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과거 어떤 테마도 다 똑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테마가 뭡니까? 리튬, 하이드로리튬, 금양, 미래나노텍, 차트를 다 돌려보시면 되고, 그와 동시에 같이 움직였던 후발주들은 아예 저 밑바닥에 처박혀서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자, 그 밖에 네옴시티죠.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예요. 한미글로벌, 유신, 히림, 선도주들은 반등도 여러 차례 합니다. 파도가 있다라는 거죠. 급락을 해도 다시 올라왔다가 뭐 쌍봉을 만들고 죽다든지 헤드앤숄더를 만든다든지 그런 게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를 봐라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괜히 손실을 어디서 보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래 구간에서 매매를 못하다가 비중 적게 하거나 꼭 그랬는데, 이상하게 상단에서는요, 이게 사람 심리가, 이 재료가 아래에서는 이게 긴가민가 해요. 이게 맞냐 틀리냐 막 긴가민가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재료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인들에게 느끼는 거는, 아 이제 확실하다라는 확신을 주는 재료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때 꼭 이상한 게 비중이 실리면서, 예를 들면 적은 손실폭이라도 큰 손실로 이어지고, 또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비중이 작을 때는 손절이 잘 되는데 위에서는 순간 급락에도 손실폭이 커서 손절이 잘 안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손실이 커지는 거죠. 다 경험해 봤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금일 오전 AI 조정 시 그 다음 그 자금이 다시금 로봇으로 갔다가 이후에는 엔터 섹터, 임용, 임플란트 그리고 리오프닝만 수급이 유지되면서 좀 마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에도 이 임용 섹터 좋다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계속 잘 관찰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거는 또 가장 최고가기 때문에 신고가에서 더 간다라기보다는 또 조정을 기다리고 이제는 매도의 관점에서 잘 봐야 되고요. 챗봇은 대장주만 봐야 됩니다. 대기업이죠. KT, 얘는 음성 관련된 AI 국내 1위, 얘는 자체 챗봇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SK텔레콤 2대 주주, 카카오 주주, 여기에 이제 알체라도 있겠죠. 그런 해자가 있고 뒤에 백업 기업이 있는 데가 뭔가 터져도 터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엔터미디어 최근 좋은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 공연 재개의 기대감과 오늘 아침에 글로벌 확장에 대한 그 뉴스가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나오면서 좋았고, YG엔터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최근에 몇 번 매매는 했었는데, SMG엔터는 제가 하도 많이 말을 해서 어제도 계속 말을 드려요. 회원님들한테 1월 20일 중국 방영 기대감이 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제는 음봉매집 냄새가 난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공유를 드렸던 종목이고, 지속적으로 매매를 했고, 여러분들 하신 분이 있으면은 수익 다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도 오르긴 했는데 선별적이죠. 이런 거. 자, 간단하게 지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차트를 보면요, 나스닥이 어제 하락의 강도가 좀 크죠. 일단 최근 3거래일 동안 하락한 거 거의 대부분을 반납을 좀 했습니다. 내일 추가 하락을 한다면요, 연휴 기간에 좀 더 저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S&P 500이 좀 불안한 모습도 있어요. S&P 500이 좀 불안한 모습도 있어서 이런 자리가 깨지면 S&P 500의 하락폭도 좀 깊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국내 코스닥도 여기서 대반등하고 다시 밀리는 그림이 일단은 맞는 것 같고, 코스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종목은 이 아래 구간까지, 어차피 밀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밀리면 보는 전략으로 시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삼성전자만 먼저 하나를 보면, 일단 오늘 반등은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함인데 삼성전자가 이 고점을 지금 넘길 수 있는 해자가 있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넘기면 좋겠지만은 못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는 삼성전자가 끌고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흐름에도 전혀 반등 못합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 나오는 추가 그 상장 물량을 지난번처럼 외국인과 기관에서 전부 받아준다면야 좋겠으나, 받아주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면 실망 매물도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게 확인이 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이 종목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싶고요.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3분기는 108억의 영업이익이었어요. 근데 4분기에 25억으로 급감했습니다. 환율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은 일단 성장주는 무조건 성장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애들도 약간 좀 우려가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1분기는 좀 쉬었다가 2분기 정도나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2분기나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AI 코난 테크놀로지가 단기과열에 들어가고 해제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로봇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막판에는 대장주 위주로 좀 올랐는데요. 코난하고 솔트룩스, 셀바스 AI 등등 올랐는데, 일단은 종목군들 저는 뭐 매매를 하더라도 뭐 짧게 칠 거고 눌림을 좀 봐야 되겠다 싶네요. 오늘 솔트룩스만 짧게 한 1~2% 정도 뛰기 좀 하고 나왔던 것 같고요. 짧게 매매하고 중간에 돌파하고 눌릴 때 좀 들어가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매매를 안 하고요. 자, 그 밖에 로봇 보면 램보 로보틱스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뉴로메카가 그나마 협동 로봇 안에서 이 같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뉴로메카 정도 차트의 자리가 나쁘지 않아서 내일장 돌파 이후에 눌렸을 때 지지대 주면 봐보면 괜찮겠다 싶네요. 에브리봇 오늘 순환 차원에서 올라갔고, 어제 로보스타 좀 움직였고, 그런 차원에서의 순환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엊그저께 상한가했던 핑거로봇, 핑거스토리도 저는 이 상한가 눌림 매매 정도 해서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계좌가 키움에 있던 게 아니어서 방법은 뭐 비슷비슷해요. 방법은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에서 의미 있게 상한가를 간 종목이 그냥 죽겠냐, 그런 관점에서 어제 들어가서 오늘 반등할 때 저는 이런 구간에 들어가서 시가에 그냥 전부 다 날리고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옵티코가 그런 관점에서 똑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똑같이 매매를 했고요. 옵티코는 매매를 좀 많이 했었던 종목이라 잘 알죠, 종목을. 회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잡아서 매도 하고, 일부는 좀 들고 있네요. 한 5% 정도 수익권에서 일부는 좀 가지고 있고, 내일장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반등 못하면 다 청산을 해버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무조건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반등 못하면 팔아야죠, 이거는. 자, 그리고 엔터 섹터 하이브, 오늘 하이브가 좀 강했고, 동시에 최근에 수급이 엔터액 다 되게 좋아요. CJ ENM, 하이브 좋은데, 저는 특히 이제 CJ ENM이 그나마 좀 더 매력적이긴 한데 많이 밀린다면 얘는
좀 더 갈 길이 남아 있을 것 같고, YG 엔터가 최근 의미가 좀 있는 자리를 올라와 줘서 이런 악성 매물대 있죠. 악성 매물대를 여기서 몇 번 소화하고 돌파를 하는 흐름에 YG 엔터만 조금 들어가서 매매를 하고 나왔던 거, 뭐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한두 차례 들어가서 다 수익 내고 매매했는데, 오늘은 돌파가 나와서 끝에까지 끌고 최고점에서 일단은 일부 팔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가고 있고요. 얘는 수급 매매로 좀 접근을 했고, 엔터미디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즈비전이라는 회사가 오늘 알뜰폰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저는 해지 관점에서 좀 봤던 종목인데, 아침에 이제 MZ세대 알뜰폰 구매량이 엄청 늘었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시가에는 좀 못 봤고요. 항상 이런 윗꼬리들이 많은 구간을 강하게 돌파할 때 보통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파로 좀 들어가서 얘는 이렇게 좀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줬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종목이 많네요. 로봇 관련해서 오늘 손절을 하나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조심하라는 말이, 후발주자들이 순환매를 할 때 사실 얘가 대장이 중간에 바뀔 줄 알았어요. 에브리 로봇보다 상승률을 넘기려는 모습이 좀 보여서 대장주가 바뀌나, 그리고 과거에 굉장히 끼가 좋고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들어갔는데, 얘는 좀 최고점에 들어가서 손절을 좀 하고 오늘 나왔고요. 손절을 하고 나왔고, 거의 대부분 돌파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다가 오늘 그런 게 나왔죠. 갤럭시아 머니터리에서, 오늘 갤럭시아 머니터리에서 이것도 주가가 저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이 NFT 등, 네, 인터넷 그 가상 뭐 이런 자산들을, 증권화된 자산을 이제 인정해 주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거 NFT 대장으로 강하게 올라왔던 대장주에서 강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봐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그래서 얘도 돌파로 좀 들어가서요. 그 기사가 나오면서 이런 구간들, 이 61선 이평선 언저리를 강하게 돌파할 때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나쁘지 않아서 뭐 상한가까지 매도를 하고 뒤에는 좀 손절을 하고 나왔던 것 같네요. 나머지 뭐 매매한 게 이제 거의 대부분 이런 거라, 그리고 쌍방울 하나 더 매매했고, 쌍방울도 매매를 몇 번 한 종목이라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만 지나면 설 연휴입니다. 내일은 뭐 저도 최소한의 이제 매매를 하고 오전에만 아마 좀 보고, 오후에는 그냥 시장 조금 보다가 마무리할 건데요. 다들 내일은 특히 무리하지 마시고 설 연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